준비하고 보자기 딱 쓰면서 네. 오빠 커피 시켰어? 막 이런 거 딱 생각했었는데 네. 지금은 카페가 지금 차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거기서 또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원장님. 그게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뭔가를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카페잖아요, 그죠? 네. 그것을 갖다가 조금 더 현실적인 기능이 카페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이때까지 그냥 단순한 어떤 해결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적인 것을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카페에서 이루어진다. 네. 그리고 이때까지 카페라고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90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 스타벅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상권이 너무 좋은 곳으로 위주로 형성돼 있었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도 바뀌었어요. 네. 요새는 근교에도 카페가 있더라고요. 네. 네, 어디 농촌 한가운데 벌판 한가운데 카페가 턱하니 있고 근데 거기 사람들도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왜 그런가 하게 되면 통신이 발달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각자가 이것을 안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 것. 그럼 무엇이죠, 이게? 핸드폰이죠. 스마트폰. 이 부분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혁명인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들 아니면 시민들한테의 권력을 주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걸 예를 들게 되면 이런 부분이 지금과 비슷한 원리로 조선시대도 있었죠. 조선시대예요? 네. 그럼 조선시대에 뭐지? 스마트폰 주막이었나? 주막? 그러니까 편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라든가 아니면 지방이라든가 국가, 나라, 뭐 가정도 그렇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싸움이거든. 네. 정보에 의해 가지고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형성되고 그것이 이때까지 누려왔지. 그러니까 거기에 기득권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상류층이라고 하는 이런. 네. 그러면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 사대부. 네. 그죠? 네. 이런 쪽에서 다 권력을 주어졌는데 이것을 해제시킨 게 있어요. 해제시킨 계기가. 우리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글을 쓰고. 한글! 희정입니다. 이 세종대왕에 의해 가지고 한글이 만들어지면서 서민들까지 노비까지도 글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백성들한테 나눠지게 되고 네.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기 시작했고 거무사태는 지금까지 발전되기 시작했는 거예요. 어리석은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이롭게 하리니 그게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 문화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먹거리라고 하는 부분. 그 먹거리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못 먹으면 죽어요. 그러면 이거에 쉽게 편하게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카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쉽게 갈 수가 있고 그 쉽게 가가지고 재미있게 먹을 수도 있고 그 먹으면서 이 효능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부분. 네. 근데 그거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형태는 뭔가 하면 직업이라든가 내가 돈벌이로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제대로 형성하면서 21세기를 풀어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죠. 네. 네. 더더군다나 100세 시대라고 하는 키워드에 카페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네. 카페 안에 거의 인생이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어. 그러면 지금의 형태의
공방식의 카페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거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아까 시골 카페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자는 거지. 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의 대변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아까 한글이듯이 용어란 말이에요. 용어, 언어, 용어. 네. 그러니까 유행을 하고 있는 용어들이 어떻게 지금 있느냐. 그런 용어들이 어떻게 지금 무슨 용어로 지금 쓰이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오늘을 얘기를 하고 미래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작년, 저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 뭐 그 이전부터 했는데 크게 이제 썼던 용어가 있어. 그 용어가 보게 되면 소통이라고 하는 거, 네. 소통. 상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뭐야? 협력? 잘 모르겠어요. 융합이잖아. 이게 키워드야, 이게. 100세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키워드야. 이 속에 모든 경제, 문화, 역사, 모든 걸 담고 있는 거야. 소통, 상생, 융합. 젊은 사람들은 솔직히 잘 쓰는 단어들은 아닌데, 원장님. 각각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소통은 뭐예요, 소통은 그럼? 좀 알겠는데, 네, 소통은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거? 그게 교류, 네. 교류. 네, 교류? 네. 교류라고 볼 수도 있고, 이 교류하면서 뭐를 얻을 수 있을까? 서로가 원하는. 상대를 알 수가 있는 게 되죠. 상대를 네. 알 수 있는. 맞아요. 상대를 알 수 있는, 상대를 알 수 그러면 요것을 상대를 알 수 있는 걸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믿음이 형성되죠. 네.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소통만 하면은 서로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같이 얘기만 하면은 믿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 그게 이제 기본으로 형성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믿을 수 있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잘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내가 잘하는 거하고 연결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방법적인 부분이 형성할 수 있겠지. 네. 시작이지, 시작. 네. 하긴 남자들도 이렇게 저를 꼬신다든지 연락할 때 네. 물어보는 것들이 네.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그렇지.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네. 이게 맞으신 것 같아요. 저를 먼저 안 다음에 저를 어떻게 꼬실지 방법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맞아요. 저도 들키잖아, 그게. 네네, 다 들키고 저도 그 남자한테 물어보거든요. 사실 좋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용어가 나온 게 보면 이거 소통에 나온 거 보면 소통에 의해서 나온 새로운 용어가 뭔가 하면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제품이 있으면 이것을 먹어보고 만들어보고 해서 네. 믿을 수 있는 부분을 얻을 수가 있겠지, 그지? 네. 같이 연애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예를 들게 되면 요리사가 열심히 요리를 했는데, 그지? 그냥 내놨어. 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졌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걸 제대로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소비자가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원리들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치지, 가치. 가치를 형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업이든 뭐든 카페든 가치를 얼마만큼 잘 형성하느냐, 가치를 갖다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식시키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렇지. 하나의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졌고, 농촌마다 전부 다 체험 프로그램이 다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네. 체험이 곧 소통이고. 그게 소통이 결국은 돈으로도 연결된다. 네. 소통 이꼬르 돈. 그러면 이것의 카페에서 이제 해 나가야 할 부분이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골에 지금 카페들이 체험 학습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그 교통의 어떤 좋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이때까지 해왔다고 하게 되면 이걸 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게 되면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찾아오게 만드는 데 있어서 결국은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시골 산골이든 어디든 그렇죠? 원하는 걸 배울 수가 있고 네. 체험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가가지고 그것을 가장 또 자세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이요? 애는 아주 없지, 그지? 네. 전 애도 없고 남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는 없습니다, 4명이야, 저는. 4명. 돈도 별로 없습니다. 애들 키우게 되면, 묵기 싫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 특히 야채 같은 거, 이런 부분이 맞아요. 굉장히. 야채 싫어하는 그러니까 애들을 보게 되면 원리들을 알 수가 있는데 애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단순하고 바로 시각적인 부분이 먼저, 그지? 색깔, 네. 시각적인 부분이 먼저 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냐에 따라서 손이 갈 수가 있고 안 갈 수가 있어. 두 번째는 향이야. 네. 아무리 잘 만들고 식감이 좋다고 그러더라도 냄새가 안 좋고 색이 안 좋으면 먹지를 않아. 먹기 싫어. 두리안도 약간. 근데 향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떡해요? 이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떡해요? 체험이야. 체험. 그래서 유치원 가게 되면 체험학습 이렇게 감자 재배하는데, 뭐 양파 재배하는데, 고구마 캐는데, 뭐 김치 담는데 가잖아. 네. 고추 같은 것도 심어보고 따보고. 네. 이게 심어보고 따보고 한 것이 내가 했다는 거잖아. 네. 내가 했기 때문에 믿어. 네. 그리고 내가 했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어. 그 안에 재미가 들어있어. 행위에서.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지. 네,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거라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야기가 있어서 먹어. 그래서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체험인 거예요. 결국. 체험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기억이 남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맛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눈으로도 먹는 거고 냄새로도 먹는 거고 소리로도 먹는 거고 식감으로도 네. 먹는 거야. 그거 분위기에도 먹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합을 해서 맛이 나오는 거야. 쉽게 말하게 되면 이 좋은 여러 가지가 막 오색으로 있어. 네. 오색으로 있고 그 똑같은 오색이 딱 있어. 그런데 한 오색은 뭐냐면 믹서기에 싹 갈았어. 얻은 거 먹을 거야. 똑같은 건데 여기에 오색이 아주 무거짐스럽게 있는데 이거 똑같은 것은 믹서기에 싹 갈았어. 네. 어떤 거 먹을 거야? 이건 조금 토한 것 같은 것 같아요. 믹서기에 가는 거는. 그 부분이야. 그 부분. 그러니까 맛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그 맛이라고 하는 그 연역은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맛에 따라서 맛에 의해 얽힌 추억을 가게 되고 추억에서 거기에 연상해서 그것이 또 다시 맛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만들어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원장님 그러면은 상생은 어떤 의미예요?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윙윙하는